미래셋 은퇴연구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발전소. 안녕하세요. 무드셀라 김동엽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주로 퇴직연금 자산 운용을 하다 보면 개인 입장에서는 예금보다 수익은 많이 내고 싶은데 그렇다고 막 직접 다 운용하기에는 능력이 모자라거나 시간이 모자라시는 분들 입장에서 맡겨놓고 운용할 만한 상품으로 요즘 떠오르는 게 자산배분형 펀드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뭐 좀 펀드에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제 두 분을 모신 거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자산배분 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산 배분을 아예 멀리 하시진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는 국내 주식이랑 국내 채권으로 이루어진 채권 혼합형 유형의 상품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반해서 최근에는 글로벌 자산 그리고 뭐 다양한 자산 뭐 단순히 그냥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 이외에 부동산 같은 여러 자산들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에 이제 점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형 쪽으로 네. 다양하게 나눠서 투자하는 거. 혹시 현장에서 나가서 만나보면 직접적으로 고객분들하고 접촉하거나 했을 때 그런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많이 그 이야기하세요? 주로 현장에서 고객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가장 상담할 때 어려운 것들이 이제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사실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항상 뭐 시장에 대해서 따라간다고 하지만 항상 뒤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니까 아무래도 자산 배분 좀 다양하게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형태의 상품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도 이제 퇴직연금 펀드 운영하다 보면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 그러면 스스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틈인가 보면 시장에 휘둘리고 있어요. 막 올라가면 바꾸고 싶고 그렇죠. 팔고 네. 싶고 떨어지면 막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시장에다가 막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네. 막 있는 것 같아서 이 배분형 펀드라는 게 그런 좀 폐해를 좀 줄여서 전문가가 이제 좀 운영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네. 펀드를 이제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하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게 이제 자산 배분형 펀드 중에서도 TDF라는 펀드가 되게 작년 한 해 되게 시장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품인지 이제 권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뭐 TDF라고 하는 펀드 이제 약자로 이제 통칭되는데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펀드 그 앞자 글자를 사서 이제 TDF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TDF의 사전적 의미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타겟 데이트 투자 은퇴 시점에 맞춰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이제 투자 비중을 이제 자산 배분 곡선에 따라서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는 자산 배분 곡선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형태의 펀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자산들을 가지고 투자하되 내가 목표한 시점까지 위험 자산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형태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일단 가입할 때만 잘 골라서 가입을 해놓으면 이후에 자산 배분과 또 나이에 따라서 이제 주식 채권 간의 비중을 알아서 잘 줄여나가는 펀드가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기존에 있던 데도 자산 배분 펀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 자산 배분 펀드랑 이 TDF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측면이 다른 자산 배분형과 좀 차별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그 은퇴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겟 데이트가 이제 퇴직하는 날을 네,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품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무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언제 은퇴를 할 거냐라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사실 이 상품에 가입을 유도를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은퇴할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둔 채로 어떠한 자산 배분을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일반적인 자산 배분형 상품이랑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 보시면 네. 이게 타겟 데이트 펀드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오시는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타겟 데이트가 적합한 것 같아서 이제 판매인들이나 금융기관에서 권유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뭐 가입했던 펀드들에 대해서 수익률에 불만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리밸런싱을 하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는 고객분들이 이제 먼저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영업점에서는 타겟 데이트 펀드를 좀 관리하기 편한 형태로 소개를 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조금 먼저 이렇게 운용하고 하면 성과도 괜찮네라고 하는 보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늘어났다고 하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늘어난 건가요? 시장 전체가? 그 규모가 실제 지금 2019년도 연초 이후로만 보면은 그 한 1.2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한 해 1조 동안. 2천억? 네, 1조 2천억 정도.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 1조 2천억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는데 그렇죠. 네. 1조 2천억이면은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게? 지금 2019년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이제 전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TDF 규모가 3조 정도 됩니다. 3조가 조금 안 돼요. 한 2조 9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조 2천억이 1년 동안 늘었다라고 하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네, 작년 한 해에 작년 한 해 거의 다 동안만 들어. 늘었다고 아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TDF 시장만 놓고 보면 작년 한 해가 어떻게 보면 중흥기 비슷한. 맞습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TDF를 고를 때 네. 뭘 봐야 돼요? TDF를 고를 때 봐야 되는 부분은 물론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건 수익률이겠죠. 아무래도 사실 수익률을 보시긴 하시겠지만 결국 그 안에 어떻게 분산 투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산 배분이 되는 그 비중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TDF 안에 들어가는 자산들이 뭐 주식, 채권, 일반적인 전통 자산을 포함해서 대체 자산,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대체 자산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특색 있게 운용을 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각 그 자산별로 이제 수익률이 다 골고루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 꾸준히 수익을 주는 그런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산들을 이제 그 통상적으로는 이제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컴 자산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인컴 자산을 좀 강조한 TDF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위험이 오더라도 좀 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네. 저도 이제 이런 거 소개를 해보고 하고 일반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TDF 했을 때 일반인들이 딱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이 높고 네. 나이 퇴직에 가까울수록 주식 비중을 낮춰줘.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대부분 가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금방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를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자산군들을 꼼꼼하게 쳐다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네.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TDF가 어떤 자산군을 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운영 스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는 두 개의 TDF 펀드가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경우에는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180개의 펀드 중에서 16개의 펀드를 선별을 하고 그 펀드 성과의 원천을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수익 전략,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들 같은 경우는 자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니까 그런 펀드들을 이제 자본 수익 전략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멀티 인컴 전략, 시장 중립 전략, 기본 수익 전략 이 4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4가지의 비중을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TD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략에 따라서 네, 이게 그거 비중을 조정을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네, 그 전략별 비중을 조정을 하고요. 그 전략 내에 속해져 있는 펀드들 간의 성격을 보고 그 펀드들의 비중도 또 세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주식 채권 비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네, 그건 글라이드 패스로 구현이 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이제 매니저가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니저의 역량인 거고 네, 고객이 아는 거는 전체적으로 내 나이가 몇 살 정도고 어떤 펀드를 골랐으면 지금 시점에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라는 것까지는 이제 컨트롤이 그 스킴 글라이드 패스라는 걸 통해서 아는 거고 네, 그 안에 전략이나 자산군에 대해서는 이제 일임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네 일종의 네. 그런 그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타겟 데이 펀드들이 뭐 시중에 굉장히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글라이드 패스 자체를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운용사의 뭐 철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어떤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은퇴 시점에서도 50% 이상 높게 유지를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노후 생활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운용사들도 있고요. 반대로 제가 운용을 하고 있는 TDF 같은 경우에는 그 노후 시점에서 그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자본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성과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펀드들에 대한 비중은 좀 많이 줄이고 기본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 많이 더 투자를 하는 글라이드 패스를 갖고 있는 TD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DF를 처음에 보실 때는 역시 그 글라이드 패스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글라이드 패스를 구현한 자산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이드 패스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할 때 네, 높은 데서 이제 낮은 데로 착륙할 때를 그런 이제 궤적을 그려놓은 거를 네, 글라이드 패스라고 이야기할 때 금방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입할 당시에 주식의 비중이 몇 % 정도로 시작하는지를 네, 보고 네, 그다음에 그걸 따라서 가다가 퇴직하는 시점, 네, 은퇴하는 시점에 또 주식 비중이 몇 % 정도인지를 네, 봐라. 그거 정도는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올해 내가 퇴직연금 자금을 운영한 거나 아니면 자기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디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 한번 팁을 주신다면은. 네, 그 연금 상품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뭐 첫 번째는 수익률이지만 그 수익률을 좀 다시 재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수익률을 하고요. 재정하라. 네, 어. 그냥 일반적인 절대 수익률이 아니라 변동성을 감안한 수익률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10% 오르고 내년에 20% 빠지고 또 그 다음 해에 30% 오르는 그런 자산들은 노후 생활을 즐길 때에는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보다는 뭐 금년에 5% 오르고 내년에 2% 정도 빠지더라도 그 다음에 6, 7%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가진 수익률을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감안한 거라면은 네, 변동성을 가능하면 줄이더라도 네,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택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결국 시장들이 최근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좀 빨리 텀을 짧게 두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가 일반 투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배분이 골고루 되어 있는 TDF라든지 뭔가 좀 안정적인 자산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TIF 같은 상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결국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이 변화하더라도 조금은 좀 기다렸다가 시장이 반등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또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좀 더 안정감 있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툴로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특히 연금 자산 관리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